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제8장 그 8회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용 함수 되겠고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1번 생산자 이론의 이론과 선택의 이론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1번에 수학 체감 법칙은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죠? 그리고 2번에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은 장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산함수 관련해서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죠. 단기는 바로 이제 노동과 자본 중에서 고정 투입 요소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고요. 장기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단기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이제 수학 체감 또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노동 하나만 변화시키는 걸 나타내고요. 자,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에 대한 보수 얘기하면 규모에 대한 보수는 바로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이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단기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면 한계 비용은 감소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생산과 비용은 서로 같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생산이 이렇게 있으면 한계 비용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한계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관련되는 총 비용, 특히 총 비용 중에서 이게 가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가변 비용 중에서 요 W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내고요. 노동, 이게 이제 가변 비용의 변화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얘가 Q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밑으로 내려보낼게요. 내려보내면 델타 L분의 델타 Q가 되고요. 그래서 W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 어떻게 됩니까? 요식 한계 생산이네. 그래서 얘가 바로 MP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MPL이 작아지게 되면 얘가 작아지는 거니까 얘는 커져요. 그래서 두 개 간의 관계는 서로 상반된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단기의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보다 크면은 평균 생산은 증가한다. 여러분 4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 3번이고요. 4번은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한계 생산물이 평균보다 크다면 평균이 이렇게 있어요. 평균은 목욕탕의 물 또는 어떤 전체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욕탕의 물의 온도가 40도인데 추가적으로 붓는 물의 온도가 더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은 이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뭐. 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오케이 맞고요. 5번 단기의 한계 비용이 증가하면 평균 비용도 증가한다? 아니, 이건 알 수 없지. 평균 비용이 증가하면 한계가 위에 있다 밑에 있다 그건 아는데 우리가 두 개와의 관계를 보시면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이런 관계는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평균 비용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한다. 그거까지는 알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서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계 비용 자체가 증가하지만 평균 비용은 여기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평균 비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은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과의 관계가 이게 바로 뭐라고요? 평균 비용이고요.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얘가 이런 식의 형태로 돼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요.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래요. 여기서부터 요 영역이 지금 빨간 색깔로 증가하는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때 평균 비용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자, 2번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여기 해설에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2번 한번 보세요. 생산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보시면
단기의 평균 고정 비용은 평균 비용에서 평균 가변 비용을 공제한 값이다. 요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색깔을 좀 바꿉시다. 자, 평균 고정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평균 비용이 있어요. 요 평균 비용과 얘는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고정 비용을 두 개 같이 더한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평균 고정 비용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얘는 AC에서 AVC를 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고요. 2번. 산출량에 관계없이 단기 평균 비용은 장기 평균 비용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은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모양이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자, 그러니까 단기 SAC 이렇게 된 거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3번 볼게요. 단기의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고정 비용 곡선 및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 곡선은요. 자, 우리 이렇게 3번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3번. 자, 우리 요 그림은 알고 계셔야죠.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그림. 그래서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 있으면 여기 최저점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요. AVC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이 각각의 최저점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비용 곡선이 얘는 한계 가변 비용 곡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AC와 AVC 최저점을 관통해 지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고정 비용과는 관련 없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 4번하고 5번은 여러분 뭐 간단한 얘기니까 한번 밑에 그림을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보세요. 어떤 상품의 생산량이 빵일 때 총 비용이 20만 원이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산량이 빵일 때 20만 원이니까 고정 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TFC는 2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생산량이 10개일 때 총 비용은 110만 원으로 늘어났다. 아, 그렇죠. 아니면 이걸 직접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Q 해서 쓰세요. Q가 빵일 때 여기 나와 있는 TFC는 20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생산량이 10일 때 10개이죠. 총 비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 비용이 이거 TVC인데 얘는 생산 안 하게 되면 비용이 빵이겠죠. 그래서 TC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거 두 개 더하는 겁니다. 20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생산량이 10일 때는 총 비용이 얼마요? 120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생산량이 얘는 그대로야. 얘는 여기 보시면 20 그대로 되니까 이때 가변 비용은 10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산량이 10개일 때 평균 가변 비용은 요게요. 총 가변 비용을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평균 가변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TVC를 Q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100이고 10 이렇게 되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침대를 생산하는 어떤 기업이 단기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침대를 20단위 생산할 때 이 기업의 평균 가변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총 비용이 있잖아요. 여기서 6천, 이 6천은 생산을 하나도 안 해도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3Q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평균 비용으로 나타냅니다. AC로 나타내요. AC로 나타내면 이 전체 값 여기서 나타내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가 뭐예요? 얘가 TFC입니다. 얘가 뭐예요? TVC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얘를 Q로 나눠줍니다. 여기 보시면 Q로 나눠줘요. 6,000을 Q로 나누고 더하기. 자, 얘를 Q로 나눠요. 3Q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뭡니까? 얘가 평균 고정 비용이야. 평균 고정 비용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요. 평균 가변 비용이죠. A, V,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20단위 생산할 때 이 기업의 평균 가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20개 생산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6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도 여러 가지 비용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기와 장기에 대한 비용 함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첫 번째 다시요. 우리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통 연결을 시키는 거죠. 비용 함수는 원래 이렇게 있어요. 노동과 자본 두 개만 있으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는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W 임금과 자본의 가격 R은 항상 고정돼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고정돼 있고 고정돼 있고. 단기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K까지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K까지 고정돼 있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바로 뭐야? R도 고정됐는데 K도 고정됐어. 그래서 얘가 T, F, C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뭡니까? 얘는 T, V,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 비용은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단기 평균 비용 곡선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접하는 생산량 수준에서 장단기 한계 비용은 일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그림 사실 보면 중요한 그림이고 암기하셔도 돼요. 자, 우선 잠깐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그러면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최저점이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평균이 두 개 똑같잖아요. 여기서 여기 두 개 평균 똑같은 거예요. 평균 여기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지 않을게요. 자, 우리 한계 비용을 그린다라고 하면 한계 비용이 여길 지나요. 여길 지나서 이런 식으로, 여길 지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평균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만나요. 평균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이 장기 한계 비용 곡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번이니까 그것만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은 단기 한계 비용 곡선들의 포락선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평균 비용과 장기 비용 간의 장단기 비용 간의 총 비용은 우리가 포락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계 비용과는 관계가 포락선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2번 틀렸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같이 보세요. 3번 볼까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은 반드시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일치한다.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요. 그쵸?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일치하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일치하지 않고요. 왼쪽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오른쪽에서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각 단기 평균 비용 곡선에 오직 한 점만을 접하는 곡선이다. 보통은 이렇게 U자 형태가 되면은 이렇게 한 점만 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수평이 되는 경우도 역시 최저점에서 한 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어떤 생산량 수준에서나 장기 총 비용 곡선은 단기 총 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접한다. 그렇죠. 가장 밑에 이렇게 감싸 안는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번 문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봐보세요. 해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구해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에 상품이 1000단위 생산할 때 평균 비용이 7,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이제 그림을 그려 보세요. Q가 있을 때 1000개를 생산하는데 평균 비용이 7,000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때 평균 가변 비용이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평균 고정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곱하기 AC 하면 TC 이런 거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한 문제라서요. 다음 7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7번 한번 보시면 자, 주어진 노동과 자본량에서 MPK 글씨가 좀 작네요. MPL이고 여기가 MPK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R분의 W랑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MPK분의 MPL이 R분의 W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면 완전 경쟁 기업은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이렇게 해야지. 잘 보세요. 이거 느낌이 뭐예요? 이거 느낌이. 그쵸? MRTS인데 기술적 한계 대체율인데 이거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여기서 뭐만 보여야 되냐면 MPL에 포인트 맞추시고요. 여기 MPK는 모자이크 처리하시죠. 네, 이해되시죠? 자, 얘 뭐예요? 얘 뭐예요? 얘 R분의 W. 역시 분자에 초점 맞추시죠? W에 초점 맞추시고 모자이크 처리하시죠. 부등호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분자에 나와 있는 W 임금보다 MPL이 훨씬 더 큰 거야. 노동을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기업은 어떤 선택해야 됩니까? 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좋은 거니까 노동을 늘린다. 노동을 늘리면 자본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자본의 투입량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어때요? 단기에 어떤 기업의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이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총 비용 함수랑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 함수랑 서로 그림이 반대로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비용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밑에 그림 잘 그려놨습니다. 자, 살짝 한번 그려볼까요? 자, 생산량이 있고 여기 총 비용이 있어요. 생산량이 빵일 때는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1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우상향하는 직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게 총 비용이에요. 자, 밑에다가 우리 평균과 한계 비용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 비용은 자, 우리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2 이렇게 돼요. 2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MC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평균 비용은 원점에서 그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직접 계산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점차 기울기가 작아져요. 작아지다가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거의 저거랑 평행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런 식이 돼요. 이게 평균 비용이야. 자, 우리 총 비용이 지금 10 플러스 2Q니까 그거를 Q로 나눠주면 2 플러스 10 요거를 Q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Q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한계 비용하고 같이 2가 될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한계보다는 평균이 좀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5번 보시면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 곡선 아래에 위치한다. 아니죠. 평균 비용 곡선이 위에 위치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시죠. 자, 9번은 지금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생산함수? 완전 보완제를 가지고 있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생산량이 60을 생산하려고 한대요. 그때 자본의 임대료가 2고요. R이 2인 거야. 그리고 임금이 W가 1만 원일 때 이 기업의 평균 비용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때는 총 비용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생산함수의 특성을 잘 좀 체크해 볼게요. 생산함수가 이런 식으로 둘 중에 작은 게 영향을 미칩니다. 2분의 K 그리고 3분의 L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두 개 같을 때 Q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Q는 2분의 K, 얘는 3분의 L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비용함수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 비용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W 곱하기 L 더하기 R 곱하기 K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W가 얼마라고요? W가 임금 10,000원이죠. 1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이야. 다음에 R은 얼마입니까? R은 자본의 임대료가 20,000원이잖아요. 2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돼요. L은 어떻게 돼요? L을 여기다 대입하면 L은 3Q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총 비용 함수를요 Q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3Q를 대입하면 되고, 다음 K는 어떻게 됩니까? K는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K는 얼마가 됩니까? 2Q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정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은, 자, W가 1이에요. L은 얼마가 됩니까? 3Q가 되고요. 더하기 얘가 2예요. K는 얼마가 됩니까? 2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3Q, 얘는 4Q 하니까 7Q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기업의 평균 비용을 나타내는 거니까 AC를 구하래요. AC는 TC를 Q로 나누는 거잖아. 여기 보세요. 7Q잖아. 이걸 Q로 나누면 7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다음 10번. 10번, 9번이군요. 10번, 왜 10번이 안 넘어갈까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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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안 되나? 그만 풀까요? 자, 다시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10번, 네, 10번. 10번, 10번이 안 되는군요. 자, 여러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